자, 여러분,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은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정의된 영역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우리가 최대 최소라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a,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 가장 큰 값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지, 이게 최대값.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이 되겠지? 그런데 극대극소라는 건 최대랑 최소랑 약간 유사한 개념인데 이런 완벽히 최대 최소는 아니에요. 이런 녀석을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녀석을 우리는 극대극소라 부르냐면 산봉우리처럼 돼 있는 걸 우리는 극대라 부르고 골짜기처럼 돼 있는 걸 극소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가장 큰 거, 적당한 주변을 잡을 수 있어서 주변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의 함수값들보다 가장 컸을 때,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이걸 극대라 하고,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그 포인트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보다 항상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작거나 같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의 이 값을 극소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극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골짜기처럼 생긴 거, 이렇게 움푹 패인 골짜기처럼 생긴 여기가 극소일 거고 여기가 극소일 거고, 극대는 산봉우리처럼 생긴 거, 여기가 극대일 거고 여기가 극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요렇게 이 A라는 녀석을 지금 A에서 극대라는 걸 정의하고 싶은 거야. 산봉우리처럼 생긴 이 순간이 극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fx가 x는 A에서 극대이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거기에서의 함수값들보다,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함수값보다 a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크거나 같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이 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극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x는 a에서 극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x는 a에서 극대, 그리고 그 극대값은 a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이 됩니다. a에서의 함수값 fa가 극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극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변에서 최대가 됐을 때 극대, 주변에서 최소가 되면 그럼 극소가 되겠지? 이렇게 골짜기처럼 생긴 이 녀석 A에서 극소라고 말하려면, fx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말하려면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그 함수값 fx가 f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다시 말하면 fa가 그 함수값 fx들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그 구간에서 최소가 될 수 있다면,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서 최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극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최소가 될 수 있으면 그걸 극소라고 부른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은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가 극대, 극소가 되겠지. 분명 매끄럽게 생긴 이 녀석도 극대지만, 매끄럽게 생긴 이런 골짜기 같은 것도 극소지만, 이렇게 뾰족한 것도 극소입니다. 요렇게 뾰족한 것도 극대야. 주변에서 최대 맞잖아. 적당한 열린 구간 잡아주면 여기서 최대 맞잖아. 그래서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대극소라는 개념은 꼭 미분 가능해야 다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극대극소를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책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극대극소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릅니다. 분명 함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가고 있었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올라가다가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는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테니까 얘는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그 녀석을 극대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증가 함수, 감소 함수를 배웠었잖아. 그래서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가 되는 거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할 때만 극대극소를 정의하는 것은 아닌데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의 극대극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의 미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의 극대극소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설명합니다. x는 a에서 극값을 갖잖아. 다시 말하면 극대값을 갖거나 또는 극소값을 가지면 극값을 갖는다고 말하잖아.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 그때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때의 미분계수는 0이 된다. 이렇게 그때의 미분계수는 0이 된다. 자, 극값을 가지면 그때의 미분계수는 0이 된다. 먼저 fx가 x는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더 정확하게는 a의 근처에서 미분 가능,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극값 자체가 증가해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주변이 미분 가능해야 일단 그걸 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니까 A의 주변에서 미분 가능하고 A를 포함한 적당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만약에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x가 x는 equal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이렇게 생겼다고. 매끄럽게 생겼어. 그런데 극값을 갖는데 먼저 극대값을 가지면 매끄러우니까 극대값을 가지면 여기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매끄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그리고 극소값을 가지면 극소값은 최소가 돼야 되는데 매끄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소값이지.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 이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순간에선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감소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속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춘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증가하다가 멈춘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순간에선 멈춰야 된다고. 이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매끄럽기만 하다면 A 근처에서 정확하게 A에서 매끄럽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 값을 가지면 주변에서 최대가 되면 또는 주변에서 최소가 되면 이 순간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매끄러우면서 그 순간에선 최대, 그 순간에선 최소가 되면 멈춰야 된다. 올라가던 게 멈춰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던 게 멈춰서 올라가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 순간에서 멈춰야 되니까 이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증명 자체가 이 뜻입니다. 이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래로 한번 가볼게. 함수 fx가 x는 equal a에서 극값을 갖고 어떤 열린 구간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걸 전제 조건으로 뒤집은 거야. 원래 우리 조건이 p 그리고 q를 만족하면 r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논리구조상 q라는 전제를 두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q를 만족하고 P를 만족하게 되면 R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바꿀 수가 있거든. 동시에 만족해야 될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이 조건이면 이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구조를 바꿔도 똑같은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논리구조를 바꾼 것 뿐이야. 우리가 논리를 안 배우니까 그냥 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거야.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깔게. 그랬을 때 fx가 x는 a에서 극값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이 명제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얘를 전제 조건으로 깔았을 때 f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 전제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었을 때 주변에서 최대가 되면, 매끄럽게 이어졌을 때 주변에서 최대가 되면 얘가 최대기 때문에 올라가던 게 내려가기 시작해야 되거든. 올라가던 게 멈춰서 내려가기 시작해야 되니까 이 순간에서의 변화하는 정도는 0이 된다. f'a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명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중에 극값 찾을 때 유용하게 쓰여. 자, 여러분이 집합을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P이면 Q이다라는 게 성립하면 P라는 명제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이 라지 P이고 Q라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이 라지 Q이면 P면 Q이다가 성립하면 P가 Q에 쏙 이렇게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P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은 Q를 만족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P를 만족하는 건 모두 다 Q를 만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P를 만족하는 녀석들의 집합은 Q를 만족하는 녀석들의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P를 만족하는 녀석들의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항상 Q를 만족하니까 Q를 만족하는 이 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 된다 그랬잖아. 얘가 극값을 갖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야. 여기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녀석들을 모았지. 그럼 그 녀석들의 미분계수는 다 0이 돼.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해서 그게 극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녀석들은 여기에도 미분계수가 0인 녀석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극값을 갖는 녀석은 아니잖아. 극값을 갖는 녀석에서 벗어난 녀석이니까 극값을 갖는 건 아니지. 어쨌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 맞습니다.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야. 미분 가능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건 맞아. 극값을 가지면 그 순간에서 멈춰야 돼. 그런데 그 순간에서 멈췄다고 해서 그걸 극값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y는 x의 세제곱 같은 경우.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y는 x의 세제곱, 이거 미분해보면 3x의 제곱이지. 0 대입하면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0이잖아.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0이라고 이렇게. 0에서의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여기에서 이 순간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멈춰있다고. 얘가 올라가다가 0이라는 순간에는 잠깐 멈춰있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라고. 그런데 여기는 극값을 갖지가 않잖아. 극대값 주변에서 최대가 아니잖아. 최대라고 했을 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얘보다 크잖아.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극소라고 했을 때, 최소라고 했을 때 얘보다 왼쪽으로 갈수록 주변에서 가장 작아야 되는데 더 작은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순간에선 분명 미분계수가 0을 만족하긴 하지만 이 녀석은 x는 equal 0에서 f 프라임 0이 0이긴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이게 발레가 되는 거지. 얘가 발레가 이 녀석이 발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긴 하지만 극값을 갖지는 않는 얘잖아. 그치? 극값을 갖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정체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 순간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까지 성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명제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건 알 수가 있어. 내가 극값을 구하고 싶지? 그럼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가 0인 녀석들 중에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뭔 소리냐면 여기 극값을 갖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인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고. 그럼 극값을 가지면 항상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극값을 찾으려면 이런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극값의 후보자들 중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얘네들이 극값의 후보자라고. 미분에서 0 되는 게 극값의 후보자라는. 이 명제 자체를 읽으면 그렇다고. 여기에서 극값을 가졌을 때마다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건, 미분 가능했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건 극값을 내가 찾고 싶어. 그럼 극값은 항상 미분계수가 0이 되어야 되는 녀석들이니까 따라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녀석들 속에서만 극값을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녀석들부터 일단 찾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녀석들 중에서 이제 극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녀석들 중에서 극값을 찾아주면, 이런 미분계수가 0이 되지 않는 곳에서 막 체크하는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은 하지 않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에서만 극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이런 힌트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먹으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값을 가지면 항상 미분계수가 0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 안에서 극값을 찾으면 된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직관적인 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의미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혼자서 다시 보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다시 생각이 안 나면 그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미분 가능한 함수 f'a인 이꼴 0이라고 해서 미분 극값의 후보자라고 해서 극값의 후보자가 분명 되는 포인트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인 건 아니라고. x니까에서 반드시 극값 갖는 건 아니다. 여기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 갖는 건 아니다. 그 반례가 여기 있다. 그치?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한편 극값을 갖더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극값을 갖더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P와 Q 사이에 지금 P면 P이고 Q이면 R이다 이걸 보고 있는데 P와 Q 사이에 무조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이건 참고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극값을 뭐 갖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치? 극값을 갖더라도 극값이 있어도 분명 극소여도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fx는 x의 절대값 이런 거 첨점들이 있으니까 이렇다라는 걸 그냥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하는 쉬운 방법. 지난 시간에 사실 하는 방법 다 알려줬거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 자,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서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in 이꼴 0이고 극값의 후보자이고 그치? 극값의 후보자. 그래서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우리가 일단 극값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수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극값을 찾는 연습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알면 되고 수투는 주로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니까, 물론 다항함수를 잘라서 다루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의 fx에 대해서 f'n 이퀄 0, 그 값의 후보자들 중에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값이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일단 그 값을 찾으려면 일단 그 값의 후보자부터 일단 찾으라는 거야. 그 값의 후보자를 찾아서 이런 그 값의 후보자 a를 찾았는데, x는 이퀄 a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왼쪽과 오른쪽 a의 좌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옴에 따라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 f'x의 부호가 만약 좌에서 양수였어. 그럼 부호가 양수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냐? 이건 원래 함수의 그래프지? 원래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함으로, 그치? 여기서 그냥 아예 다 설명을 해놨네. 어쨌든, 뭐 여기서 정의로 해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설명은 해놨네. 어쨌든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이 포인트에서 주변에서 최대가 되겠지. 극대가 된다라는 걸, x니까 a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 값의 후보자들 중에서 그 값의 후보자 f'a는 0 되는 a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a 값들 중에서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이 포인트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포인트에서 주변에서 최소가 되니까 극소가 되겠지. 그래서 x는 a의 좌우에서 감소하다 증가함으로 x는 a에서 극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만 가지고,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x의 부호가 양에서, 선생님은 f'x의 부호가 양이라고 하면 이게 떠올라요. 양에서 음이라고 하면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이렇게 시각적으로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근데 선생님은 f'x의 부호가 음이라고 하면 마이너스지만, 얘를 보면 f'x의 부호가 음이라고 하면 증가 감소해서 감소한다 그랬잖아.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그럼 선생님은 이 기호가 떠올라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음에서 양으로, 그럼 이 모양은 극소잖아.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 극대극소의 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극대극소도 판단할 수 있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함수를 봤지. 그럼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았지. 미분해서 0 되는 값, 여기에서 증가 감소했을 때 미분해서 0 되는 값부터 찾지 않았냐? 그 이유가 있다고.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부호들이 묶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을 기준으로 미분해서 0 되는 값들이 그 값의 후보자들이라고. 얘네들이 후보자들이야. 얘네들이 후보자들인데 얘네들이 다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지.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당연히 극대가 돼. 얘는 극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감소에서 증가니까 극소니까 극소값이 되겠지. 극소값 마이너스 13, 극대값 19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fx는 x는 이꼴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9를 갖고, fx는 x는 이꼴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3을 갖는다. x는 이꼴 2에서 극소이고, 극소값 마이너스 13을 갖는다. 이런 표현들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찾아냅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판에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봐서 극대극소를 구하래, 함수 증가감소를 구하래, 그래프를 구하래,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미분해서 0 되는 값부터 찾습니다. 자,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습니다. 미분하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인수분해해주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지?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아니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나 지금 뭔가, 3으로 묶였고, 3으로 묶였고, 3으로 묶였으니까 3으로 묶였고, 그럼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요렇게 마이너스 2 나왔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미분해서 0 되는 값부터 찾으라 그랬지. 그럼 그 값의 후보자 나왔지. 그 값의 후보자는 마이너스 1과 3 끝. 그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증간표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랬지? 증간표 그냥 그리는 거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값 이렇게 찾았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부호를 찾으면 되는데, 이 부호는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못 찾습니다. 정확하게 이 녀석의 부호를 찾아야지, 이거 여기에 있는 부호 함부로 막 바꾸면 안 돼. 어쨌든 여기서 보면, 어쨌든 얘 부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 부호만 찾으면, 최고 차량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바뀌겠냐 얘들아?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로 바뀌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극대극소를 찾으라 그랬어. 극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극대극소 찾으라 그랬는데 극대극소의 후보자들은 무조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후보라 그랬어. x는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의 후보, 그리고 x는 이꼴 3에서 극대극소의 후보. 그런데 미분에서 0 되는 값들 중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극소라 그랬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대가 되겠지. 여기가 극대값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가 극소값. 모양 보이잖아.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대입 9 플러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지워지니까 플러스 8. 플러스 3 한번 대입해 봅시다. 27 플러스 마이너스 27 그리고 93 27 플러스 3 이거 지워질 거면서 마이너스 24 맞나? 틀리면 말해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fx는 x는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극대이고 극대값 쌍시옷 아니고 극대값 f-1 곧 8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극대값은 8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어디에서 또 x는 3에서 극소값 f3 곧 마이너스 24를 갖는다. 요렇게만 쓰면 안 돼. 알겠지? 마이너스 24. 이 값까지 구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4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메커니즘이 여기까지가 그냥 똑같이 그냥 이 똑같은 판을 해석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프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렇게까지 판 만들어 놓고 얘를 점 찍고 절편 구해서 그냥 좌표 평면으로 옮기면 그게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라 그랬지.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미분하면 8x가 될 거고 4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 4x로 묶어주면 4x 2 이거 맞지? 그럼 얘가 4x에 얘는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극값 찾으라 그랬으니까 극값의 후보자들을 찾아야 되겠지. 극값의 후보자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이 도함수가 0 되는 거. 0 되려면 이거 0 되거나 0 되거나 0 돼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0 그리고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 프라임 f. 자, 만약에 그 미분에서 0 미분하면 0 되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긴 합니다. 함수 값이잖아. 여기 위에 있는 x 값들에 대해서 fx 함수 값이다. 이거 f'만 쓰면 이건 도함수인 거고 f만 쓰면 이거 함수인 거고 그냥 선생님은 설명할 때 편의상 이걸 생략한 거니까 선생님보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표현이 맞는 거야. 자, 저렇게 할 거고 부호들은 묶여있다고. 얘네들끼리 다 같은 부호야. 부호 몰라? 그럼 하나 대입. 1 사이에 있잖아. 1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되겠다 여기.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음수 양수가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 2를 대입해볼까? 2는 루트 4니까 2를 대입하면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할 수가 있다고. 감소 증가가 될 테니까 미분에서 0 되는 녀석들이 극값의 후보자인데 부호가 바뀌면 극값, 부호가 바뀌면 극값.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이에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극값 아니겠지?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는 건 극값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극소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 여기 나오는 x는 이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소이고 극소값 f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그 함수값 쓰면 되고 여기선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는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4가 될 거고 해주면 8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또 0을 대입해주면 0이 되겠고 또 루트 2를 대입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4 되나? 루트 2를 대입해주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이 폭이 지금 같잖아. 이 폭이 같아서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루트 2를 대입한다고 하면 루트 2니까 2는 4 맞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극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극대값은 0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얘를 이걸 그대로 그냥 좌표 평면에 옮기면 그냥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0,0을 지나는 거잖아요. 0,0. 그럼 이 표를 그린 다음에, 증간표를 그린 다음에 0,0 찍고, 루트 2, 마이너스 4 찍고, 루트 2, 마이너스 4 찍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 찍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를 또 찍고, 마이너스 4를 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더 친절하게 그리고 싶으면 y절편 찾아도 되는데 y절편은 0으로 똑같을 거고 x절편 찾아주면 x절편 찾아준다면 이거 저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되겠다. 방정식에 해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표현만 바꾸고 해석을 다르게 하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제 2번만 하고 문제 2번을 하고 아마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예제 2번을 풀어보면 일단 극대값이 5로 주어졌대. 자, 근데 일단 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데 그럼 극대값 5라는 건 1에서의 극대값이 5니까 f1은 5라는 식이 하나 쓰여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1은 5라는 뜻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1에서 극값을 가지면 1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극대값을 가지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값 여기 1이라는 순간에서 최대이면 이 순간에서 적어도 멈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f'1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읽으면 여기까지 이 두 개의 식이 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fx 속에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가 a와 b 두 개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라는 이 뜻 속에 이 두 개의 식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여서 바로 a와 b값 구할 수 있을 거고 a와 b값 구해서 다시 여기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극소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을 계산해야 되니까 먼저 f'x를 계산해보면 미분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ax 아래에다가 쓸게요. f'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이 될 텐데 여기에다 1을 대입한 게 0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다 1을 대입한 게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a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f1의 값이 5가 나온다는 사실로부터 f1의 값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는 사실로부터. 그런데 a가 0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b라는 녀석이 얘는 0으로 없어지고 4가 될 테니까 1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ax제곱인데 a가 0이니까 없어질 거고 플러스 6x에 플러스 b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따라서 fx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극소값은 항상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분한 요 녀석 중에서 다시 말하면 도함수에도 똑같이 우리가 a와 b값 대입해주면 되겠지. 도함수에도 똑같이 a는 0, b는 1 대입해주면 b 여기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여서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미분해서 0 되는 값은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질 수 있겠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확인하긴 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 함수의 형태를 알고 있어서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도함수의 부호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해서 증가하니까 극소 맞는 거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라고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되니까 따라서 fx는 x는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고 극소값 f-1을 갖는 거지?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를 대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값 0, B값 1, 그리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1, 마이너스 3. 자, 문제 2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2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